우리 수투 수업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요, 수투가 이렇게 학습지가요, 전부 몇 개가 나가나? 8개가 나갈 거예요. 8개. 이 학습지가. 이거 10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린 16시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의 뭐, 그리고 한 5페이지 정도씩 나가면 되겠지. 그죠? 예. 뭐 중간에 14페이지짜리 학습지가 나갈 수도 있고요. 18페이지짜리 학습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수업 형태 중에 A형하고 D형을 선택을 해야겠어. A형은 얘만 보는 거야. 선생님하고 딱 얘기한 사람, 딱 등급으로 얘기할게요. 3등급 이쪽은 무조건 B형을 보시도록 합니다. 알았지? 3등급 위의 학생들은 무조건 B형이야. 고3은 무조건 B형이야. 3등급 위쪽, 3등급보다 잘하는 학생, 그리고 고3은 무조건 B형을 봐주시도록 하고요. B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텝 A하고 스텝 B하고 다 공부를 해갖고 와야 돼요. 여기 없는 것도 공부를 해와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어려운 거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소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뭘 물어봐. 너 물어봐.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있긴 있지. 어떻게 해야 돼? 해설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첫 번째 볼 때는요, 모르겠는 건 해설을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보는 경우 특히. 해설을 읽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풀어야 돼. 이거 안 돼? 이건 베끼는 거고. 이거 베끼는 거잖아. 이거 안 되고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읽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고1이요. 유럽이나 미국을 고1로 가면 전교 1등 하는 거 알죠? 수학은. 우리나라는 고1 때 유럽 학생들의 고3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2년 정도 앞서서 공부를 한다고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진 않아. 중국, 대만,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과정을 어렵게 한 학년, 두 학년 앞서 것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은요, 우리 고등학생 전체의 10%가 안 돼요. 나머지 90% 학생은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렇게 선생님, 해설지를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 안 생긴다 그러는데 수학은 무조건 해설지 보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선생님하고 견해가 다른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수학을 잘하려면 해설지 안 보고는 여러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학생은 10%가 안 된다. 그래서 해설지를 읽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해설지를 읽어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일찍 오세요. 시간을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3시간 잡아놓은 중에는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저 건너편에 앞에 앉아있던 그 선배는요, 올해 연대를 입학을 했고요. 올해 연대를 가게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저 동일한 학년 중에 가장 수학을 잘했던 학생이에요. 서기고 학생이고, 수학을 가장 잘했던 학생이에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요, 나보다 잘해, 제가. 같이 시간 재고 문제 푸는 내가 저 쟤한테.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 나보다 더 잘해요. 아무튼, 여러분 질문하는 거에 친절하게 대답을 해줄 테니까 미리 와서 좀 질문을 해요. 여러분 3시 시작이잖아. 그죠? 그 앞에 시간에 오면 비어있어, 교실이. 2시간이 비어있어, 앞에가. 1시부터 3시까지가 비어있다고 저기 오빠 혼자 있어. 저기 얼마나 심심하겠니? 와서 질문 좀 해줘요. 근데 해설을 읽고 되도록 해설을 질문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근데 저 녀석은 웃긴 게 작년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나한테 질문한 문제가 10문제가 안 되네. 뭐 다솜이도 그랬지. 나한테 질문한 게 10개가 안 되지, 그죠? 아 근데 다 마찬가지야. 질문을 안 했어, 질문을. 그죠? 근데 질문이 필요할 경우 저 오빠하고 시간이 프리하게 나니까 그때 좀 질문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네, 아무튼 대부분은 B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겠네. 인성이. A형이요. 너 A형 봐 그냥. 네. 알았지?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A형 보라고 얘기한 사람들. 넌 B형 봐 그냥. 뭘 A형? 3등급이잖아, 씨. 아니야? 맞아요. 3등급 맞지? A, B형 봐. A형 볼래? 편한 대로 해. 네. 한번 저하면 그거대로 보시도록 합니다. 예. 무리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무리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자, A형이든 B형이든 잠깐만 많이 타가 제발. 이번에 12월 달에 고1애 중에 윈터 시작해갖고 17만 원을 타는 놈이 있어. 17만 원을 탔다니까? 자, 저기 수강료 35만 원 내고 딱 반을 장학금으로 찾아가네. 야, A형하고 B형 장학금 차이는 알지? 아, 얘기 안 했나? 안 했니? 예. A형하고 B형이요. 예. 100점은 얘는 만원, 얘는 15,000원입니다. 90점은 5,000원, 얘는 만원. 80점, 얘는 없어요. 얘는 5,000원이네. 살짝 올린 거야, 장학금을. B형으로 볼 경우에. B형 가야겠지. 예. 13번을 봤는데 8번을 100점을 받고요. 5번을 95점을 가져갔고 17만 원은 장학금을 타간 학생이 일단 12월 신규록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학 때는 A형과 B형으로 가고요. 3월 달에는요 B형과 C형으로 갑니다. 이제 올해는 살짝 체제를 바꿨어. C형은 뭘까? 예린아. 2만. 2만. 아니 금액만 얘기하지 말고 C형이 뭘지 얘기를 하라고. C형은 뭘까? 쎄는 C단계가 있죠. 예. C단계까지 다 공부하는 학생은 C형을 보게 돼요. 선생님이 3월 되면 이 학습지를 새로 만들어요. C 문제를 한 4문제 정도, 4문제에서 한 6문제를 껴서 넣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푸는 문제, C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두가 푸는 C 문제까지만 풀면 B형인 거야. B형과 선생님의 학습지에 실는 것까지 실는 건 B형. 예. 그리고 C형은요. C에서 내가 안 풀어준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게 되겠네. 알았지? 예. 여러분 위에 탕요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학생들 딱 2명 빼고 전원이 3등급 위쪽 나온 거 알죠? 예?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다 3등급이니까 3등급 위쪽 나왔어. 올라갔고. 예, 니네들도 자, 다 3등급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아, 3등급이구나. 이미. 그죠? 예. 2등급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 오늘 함수의 극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첫날은 설명해야 될 게 많아.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내일 테스트가 이번 방학 중에 가장 쉬운 테스트예요. 내일 거 100점 못 맞으면 안 돼.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갔으니까 설명할 거 많아갖고 그래서 내일 테스트는 모두 다 100점 맞게를 기원드립니다. 자, 거기 보죠. 거기 보면 일단 박스를 쳐놓은 거는 선생님 뭐 하라는 뜻이야 그거. 개념 설명 좀 적으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박스 01-1번 함수의 수령과 발사.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요, 이런 걸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죠? 예. 뭘 구하라는 걸까? 뭘 구하라는 걸까요? 우리 희승이 한번 얘기해 줄래요? 아, 싫어요? 싫으면 시집 가든지. 자, 니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싫으면 시집 가든지. 못 들어봤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대 왜? 누구한테? 나한테 말이죠. 그냥 들어봤지. 아니 나는 우리가 그거 세대 차이가 그 정도 나나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인가해서.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x 값이 a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에서 가까워지는 점의 y 좌표를 대주란 소리예요. 자, 지금 이 정의는요, 교과서에 있는 정의가 아니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각색해서 만든 정의예요. 여러분은 그 글을 그대로 해석을 못해. 교과서에 있는 정의 그대로 이해를 못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 fx 써있잖아요. y는 fx라는 함수에서 x의 값이 a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에서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대주라는 소리라고. 네. 하나만 저기 보고 가죠. 12번 문제 봐봐요. 거기 중간에. 그럼 밑에 보면 12번 문제에 그래프가 있잖아. 거기 그래프가요. 헐.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요. 다 보지 말고 안 배운 게 있어 갖고요. 자, 6번을 보세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 자, 얘가 무슨 뜻이냐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래프에서 가까워지는 점을 찾아야 돼. 야, x가 1로 가까워질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래프에서 x값이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이 점이지. x값이 1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까워지는 점은 이 점이 되겠지?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 가영아? 1. 이 점의 y좌표를 대주는 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랍니다. 알았지? 별거 아니지? 그냥 그래프에서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x값이 1에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대주면 함수의 극한을 대주는 거라고. 근데 얘가요, 리미트 x가 1 플러스 fx,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fx,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럼 1 플러스는 뭐냐면 1보다 큰 값에서 1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1로 가는 게 1 플러스가 되겠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똑같이 이 점이 되겠지. 이 점에 y좌표를 대주면 되겠다고요. 야, 1을 마이너스면 1의 왼쪽에서 1로 간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1의 왼쪽에서 1로 가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이 점. 이 점의 y좌표를 대주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알았지? 네. 자, 그런데 이 값을 구하면 두 가지 결과가 발생을 해요. 가까워지는 점이 있다.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가 알파다. 그럼 얘는 답을
알파라고만 쓰기로 해요. 그냥 이렇게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가 1이니까 이걸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는 점이 없어. 이 가까워지는 점이 없는 경우에는요, 발산이라고 대답하도록 돼 있네요. 가까워지는 점이 존재하면 알파라고 쓰고요. 가까워지는 점이 없으면 발산이라고 쓰는 거야. 이 발산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한답니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얘도 발산인데 이거 한없이 커진다는 뜻이고 이거 한없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요. 이 기호도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을 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x분의 1의 극한값을 구하려니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x분의 1은요 이렇게 생겼지, 그래프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근데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가까워지는 점이 없지. 이게 한없이 커지잖아. 이렇게 가까워지는 점을 찾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얘는요 발산인데, 이런 발산일 경우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선생님 저 그냥 발산이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거야. 우극한과 자극한. 경우에 따라서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fx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럼 이게 다르면 발산이 되는 거고, 얘네가 같은 값이 나오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다를 때는요 발산인 거야. 다를 때는 발산이라고. 알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거기 있는 것들을 풀어보는데, 자, 선생님 풀 때는 그냥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내용 정리는 잘 해놔야죠. 자. 저 다솔이 작년에 들었구나. 그죠? 넌 C형으로 해야겠다. 그죠? C형 시험지는 아직 준비 안 했을 거야. B형까지만 있으니까 B형으로 잘 봐줘. 자, 001번 1번 볼게. 얘들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3. 얘를 구하려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필요해.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2는 요쯤 있고요. 요 점에 y좌표를 대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요점에 y좌표 거기다 마이너스 2지만 y좌표 1이니까 답은 1이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예, 보통 다항함수일 때는요.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아요.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얘가 다항함수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함수값과 같아진다고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진다고요. 다른 경우도 있나요?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다항함수일 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항함수일 때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거야? 다항함수일 때 극한값이 함수값이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함수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거의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 자, 2번 문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대? 3으로 갈 때 루트 4x 마이너스 3. 자, 얘는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얘는 그래프가요. 여기 4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간대? 3으로 간대요. 3은 요쯤이야. 그럼 요 점에 y좌표. 3에 가까이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요 점이 되고요. 요 점의 y좌표는 이 점의 함수값 아니야? 얘가 3 집어넣으면 루트 9. 3이 되거든요. 보통 무리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요. 무리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요. 자, 3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인가요? 분수함수지? 예, 분수함수는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아요. 같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응? 지금 얘는 이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y는 2x-1과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뭐야? 얘네 둘이는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다른 함수예요. 이건 분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야. 얘랑 얘가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요. 얘는요. 이렇게 생겼죠? 얘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있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게? 다른 게 이거 딱 하나예요. 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선생님 똑같지 않다고. 뭐가 다르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니까. 지금 이 함수는요.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얘는 분수함수고 얘는 다항함수예요.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약분하면 똑같은데 약분하면 똑같은데 함수 자체로는 다른 함수라고요. 이 분수함수는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떻게 얘네들이 다 다른 거야? 알았지? 예.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 이 그래프에서 x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 여기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대야지. 야,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이거의 함수값이 아니라고. 얘는 함수값이 없다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그럼 이거 약분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아. 뭐 그게 그거구만. 얘는 함수값이 아니야 얘들아. 이 함수 함수값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구하면 되기는 해. 그래서 수학적으로 함수값이 극한값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함수값이고 어떨 때는 아니고 어떨 때 이렇게 약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뒤에 가서 헷갈려서 못 풉니다. 그래서 다항함,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다항함수하고 무리함수는 극한값의 함수값과 같다 그랬지. 나오면 그냥 대입해서 그 값을 구하세요. 안 되는 게 뭐야? 안 되는 게 승준아. 분수함수는 안 돼, 그러면. 예? 분수함수는 대입해서 갖고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예, 분수함수는 그리고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아무튼 얘는 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4번은 뭐가 있어요? 4번은 상수함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루트 5. 얘는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죠. 루트 5. y는 루트 5라는 상수함수죠. 그죠? 예, 2로 갈 때 뭐야? 얘는 루트 5겠네. 상수함수는요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게 뭐야? 다항함수, 무리함수, 상수함수. 예. 그럼 여기서 좀 거꾸로 정리를 해보자. 어떤 함수에서는 그냥 함수값이 극한값이니? 누구 빼고? 예. 분수함수를 제외한 함수들은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함수값을 구하면 됩니다. 알았지? 야, 이런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럴 때 분수함수만 함수값을 구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함수값 구하면 극한값이 나오는 거다. 예,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요. 연속함수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다 이어진 연속함수라고. 그래서 연속함수는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분수함수는 아까 봤듯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래서 연속함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연속함수는요 극한값의 함수값과 동일합니다. 예. 자, 그렇게 얘기하고 문제를 쭉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05번. 야, 5번은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 야, 아까 y는 x분의 1이 어떻게 생겼었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럼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 가서요. 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예. 여기 무한대라고 쓴 건요. x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그래프가 가까워지는 점에 y좌표를 대란 소리야. 야, 무한대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럴 때 가까워지는 점은 이거의 y좌표는 0이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분수함수는 함수값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예. 6번 문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3 마이너스 x분의 1. 우리 x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x분의 1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x분의 1은 부호 바꿔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근데 거기다 3을 더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얘를 3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3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예? 근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도 미안한데 야, 수학이 좀 딱딱 떨어지는 말이 있으면 좋잖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근데 이 함수의 극한이 첫 단원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여러분이 책을 읽거나 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을 이렇게 말로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내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추상적이라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스팸 디스크가 심각하네. 자, 그 다음에 7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절대값 통했대요. 사실 이건 니네 내신 시험 볼 때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수능 볼 때 필요해요. 나중에. 그 지금 얘는 이때 아니면 공부를 할 새가 없으니까.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우리 y는 x분의 1 그렸잖아. y는 x분의 1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근데 여기다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게 이 그래프가 되겠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정리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얘는 뭐야? 걔를 x축으로 1만큼 간 거지.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가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여기는 x는 1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로 간대, x가? 1로 간대잖아. 그럼 x가 1로 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래프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인성아, 가까워지는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의 y좌표가 얼마인데? 무한. 예, 무한대죠. 근데 무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얘가 무한대로 같을 때는요. 좌극한도 무한대고 우극한도 무한대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 어이씨. 이거 다 풀려니까 지루하다.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여러분 해설 보고 마무리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보러 갈게요. 너무 지루해서 11번 문제 보면 fx라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극한값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죠? 자,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요.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땐 얘야.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될 텐데 이렇게 생긴 거지. 그세요? 예. 그런 다음에요. x 플러스 1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다. 이게 y는 fx네. 자, 그런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어? 1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2번.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 야, 1 플러스로 갈 때는 오른쪽에서 1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예. 그러면 이 값은요. 이 함수잖아. 여기다 1 대입해서 여기가 2가 나오니까 이 점의 y좌표는 2가 되겠다. 야, 1로 가까이 갈 때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2라고. 자, 1의 왼쪽에서 1로 가면 가까워지는 점이 이 점이지. 그죠? 이 점의 y좌표는 얼마일까, 수연아? 졸리지, 수연아? 이 점의 y좌표 얼마? 여기 손하는데 1이 되죠? 예, 여기는 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사실 여러분이 처음에 지루해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안 그려. 어떻게 그려? x는 1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x 플러스 1.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함수값 2라고 구해주면 돼. 왜?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하고 같다 그랬잖아. 얘는 다항함수잖아. 그죠?
다항함수니까 얘네들을 갖고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어? 야, x는 1인데 1보다 작을 때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려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어? 야, 그래프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식만 쓰라고요. x는 1이라고 쓰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함수값만 구하면 극한값이 되는 거거든. 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라고. 얼마나 편한 걸 가르쳐줬어. 이거 그리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네. 자, 12번은 좀 읽어봅시다. 거기 12번. 거기 보면 이거를요, 여기 지나고 나서 읽는 학생들이 있고요, 못 읽는 학생이 있어요. 자, y는 fx가 있는데요.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막 잘라 붙였지, 구멍 뚫려있지, 이런 거는요, 오려 붙인 함수죠. 예, 이런 거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바로 함수값을 구할 수도 없고. 예? 자, 여러분한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1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갈 때 fx를 구하래.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간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지? 인성아,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가 얼마야? 2요. y좌표 0. 0이지. 야, 가까워지는 점이 2점이잖아. 어? y좌표는 0인 거다. 예.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갈 때 fx. 마이너스 2로 가는데 마이너스라는 거냐? 이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소리야. 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그새? 어? 가까워지는 점이 존재하죠? 수연아,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y좌표 이거 어?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 2가 되는 거지, 2. 어? 자, 세 번째. 리미트 x가 뭐야? 뭐라고 써놓은 거야? 안 보여. 마이너스 2, 뭐라고 써놨니? 미안하다, 야. 아, 마이너스 2구나, 그냥. 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잖아. 얘네들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발산한다 라고도 얘기해요. 자, 4번 문제 뭘 물어보라고 돼 있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구하라. 자, 1 플러스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어? 예. 채원아,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 그렇지. 1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2점. 2점의 y좌표를 대주면 되는 겁니다. 어? 자, 5번은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를 구하세요. 1 마이너스면요. 1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가까워지는 점은 2점이고요.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는 얘도 1이 되겠다. 그럼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은 있는 거네. x가 1로 갈 때 fx는요. 우극한도 좌극한도 1이니까 얘는 1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그래프에서 이 극한값들을 읽어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쪽 계속 풀면 니네가 가깝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첫 번째 풀 문제는 47번. 자, fx라는 함수가
kx-5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x가 2보다 작을 때 x-k의 제곱. 야, 얘는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가요 다항함수로 정의가 돼 있지. 그제요? 1차, 2차 다항함수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함수값 구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 이 그래프를 그려. 딱! x는 2. x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kx-5 2보다 작을 땐 x-k의 제곱. 이렇게만 그린다고. 그럼 2에서의 우극한값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k-5가 2에서의 우극한값, 야 2에서의 좌극한값은 여기다 2 대입해서 2-k의 제곱이 2에서의 좌극한값이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k값을 구하라 그랬지. 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극한 2k-5가 좌극한 k제곱 -4k 플러스 4와 같다. 예. k제곱 -6k 플러스 9는 0이니까 k-3의 제곱은 0이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49번 봅니다. 자, 49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x가 -x 플러스 2 x 곱하기 x-3 1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부터 3까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함수야? 다항함수 아니야 얘들아. 다항함수를 주고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그냥 공간만 나눠서 0, 3 0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 0하고 3 사이일 때 x 곱하기 x-3 3보다 클 때 1이라고 쓰라고요.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된다고. 극한값 구할 때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니?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0 마이너스니 이쪽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극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된다고. 다항함수는 함수값이 극한값이니까. 예, 두 번째 거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를 구하래. 그럼 얘는 0 플러스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0을 아닌데 3 플러스구나. 잘 안 보여. 야, 3 플러스야. 3 플러스. 미안. 야, 3 플러스면 이거지. 그지? 여기다 3 대입하도 상수함수나 매년 1이지 뭐. 그냥 3을 집어넣어도 1이잖아. 얘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3이 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예. 자, 거기 50번 그래프 읽는 것 좀 봅시다. 예린아, 0에서의 극한값이 얼마야? 1. 0으로 갈 때 가까워지는 점을 콕 찍어갖고 그거에 y좌표 대주면 되는 거야. 1 맞지? 예.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값은 하영아 1에서의 극한값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써있는 것 같다. 그죠? 1에서의 극한값인가? 1에서의 극한값이다. 자, 두 번째 거 x가 1로 갈 때 fx 얼마야 가영아? 1로 갈 때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 0이죠.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가 0이 되는 거잖아. 예. 세 번째는요. 2의 우극한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2의 오른쪽에서 2로 갈 때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 -1이 되겠지. 그죠? 다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44번. 44번 보자. 44번 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키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다항함수 대입 0. 있는 거야. 대입하면 안 되는 게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승준아? 분수함수만 대입하면 안 돼. 사실 가우스인 경우도 안 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의 절대값. 대입하면 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고? 예. 디귿이 뭐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수함수 아니야. 분수함수는 대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렇죠? 얘는요,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줘야 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얘는 일단 인수분해했어. 그리고 야, 1 플러스로 간다는 건 1보다 크단 소리니까 1보다 큰 수는 절대값을 그냥 풀어주면 되겠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요, 인수분해야 돼. 얘는 절대값을 부호를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극한값이 없는 거야. 예. 분수함수는요, 그냥 대입하면 안 되고요. 식으로 풀거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예? 예.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얘가 복잡해서 그리기 싫어. 그냥 안 그릴래. 식으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리미트 x가 5로 갈 때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5. 서원아, 무슨 함수? 분수함수. 그냥 대입해서 풀면 안 되는 거야. 자,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거 설명했잖아, 선생님. 야, y는 x 플러스 5하고 y는 x 마이너스 5분의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5. 근데 이게 약분하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라고. 얘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야. 근데 여기다가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를 곱했잖아. 그럼 얘는 5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건 알고 구해야지. 그치? 근데 이 함수에 5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러고 10이 되겠지 여기가. 그치요? 근데 알고 구하라고 해요. 사실 이런 걸 뒤에서 좀 이따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대입하면 0, 대입하면 0.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건 0인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0인자는 끌어내서 약분하고 대입해서 풀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여태 계속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문제를 풀었잖아. 함수의 극한은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정확한 풀이야. 그런데 그렇게 풀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네. 수식으로 극한값을 빨리 구하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바로 다음은 아니고 좀 뒤에.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돼. 원래 함수의 극한 처음에 그렇죠. 자, 선생님은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뭐 아직 진도 안 나간 문제를 풀던지 말던지. 이제 2페이지밖에 안 했어. 1시간을 떠들었는데. 오늘 효율 없다. 자, 그 다음은요, 가우스 값의 얘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어떤 학교 선생님이, 야,
가우스는 내신에 안 내니까 공부하지 마.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이 기호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문제에서 자꾸 나와요. 예? 고2 때, 고3 때. 니네 학교에서만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 준비 갈 때까지 봐줘야 되네요. 물론 수능에서도 가우스 기호는 안 나와요. 예, 하지만 그걸 쌓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가우스 X. 얘는요, 그 정의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이걸 크지 않은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정의라 그러는데, 크지 않은이란 작거나 같은 거지. X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뜻해요. 예? 그런데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수직선에서 왼쪽 정수를 대주면 가우스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우스 3.5를 구하라는 거는 원래 뜻은요, 3.5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 가장 큰 수거든. 여기 3.5가 있으면 3.5보다 작거나 같은 수정에서 가장 큰 정수를 가우스 3.5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냥 수직선에 여기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어. 3.5 여기 있잖아. 왼쪽에 있는 정수를 대주면 가우스 값을 대주게 되는 거야. 그냥 거기 앉아. 자, 남학생 에어리어 이렇게 세 줄 하도록 해요. 여학생 다 이쪽에 앉아도 될 거야 아마. 오늘 안 온 학생들이 있는데. 자, 여학생들 좁도록 나도 이쪽으로 앉도록 합시다. 몇 명이야? 12명? 자, 마이너스 3.5의 가우스 값은 얘는 수직선에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3.5 여기 있잖아. 왼쪽에 있는 정수가 가우스 값이 된다고요. 가우스 값을 구하라 그러면 수직선에서 찍어서 왼쪽 정수를 대주면 가우스 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자, 5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3번에 보니까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 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들아, 얘는 다항함수잖아, 그지? x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함수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갖고 얘를 구할 때 여기는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가우스 값은요, 여기가 3인데 3의 우극한이란 3의 오른쪽에서 3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러한 숫자들의 가우스 값은 무조건 3이 되겠지. 그지? 3의 오른쪽에서 3으로 가는 거의 가우스 값은 3이 가우스 값이 될 거라고. 근데 얘는 3 마이너스잖아. 여기가 3이 있는데 x가 3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이렇게 3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숫자의 가우스 값은 2가 되는 거지. 수직선에서 왼쪽 정수니까. 그래서 3의 왼쪽으로 갈 때의 가우스 값은 얘는 2가 돼서 요걸 계산해 줘야 되는 문제였어. 예,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도록 하고요. 55번 fx가 a 곱하기
가우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b 곱하기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3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자,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극한값을 구하면 안 돼. 함수값을 구하면. 예.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걸 구해서 얘네 둘 값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그런데요. 야,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가우스 값은 어떻게 돼? 여기가 0인데 이렇게 가는 가까워지는 이 값의 가우스 값은 왼쪽 정수 얘는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3이 되겠다. 얘는요 0의 왼쪽에서 0으로 간다고. 그럼 이러한 숫자의 왼쪽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가우스는 왼쪽에 있는 정수를 대줘야 된다. 얘가 0에 가까이 간다는 건 0이 아니고 계속 0에 가까이만 가는 거야. 그럼 이러한 숫자의 왼쪽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여기 제곱이라고 돼 있었지, 3.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 이게 0의 우극한, 이게 0의 자극한. 극과 값이 존재하려면 둘이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 없어져서 얘는 2b는 마이너스 a가 돼야 이러한 함수의 0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겠네요. 그때 뭘 구하라고 돼 있어? a분의 2b를 구하라니까. 2b에다 마이너스 a를 넣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57번 문제. 자, 얘는 gx라는 함수가 x-2의 제곱이에요. 다항함수잖아, 그죠? 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지? 그래서 거기 보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 이런 걸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걸 구하라고. 자, 얘는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 얘는요, 요 극한값을 구할 때 얘가, 이 fx가, 여기가 a야.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의 f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합성함수를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런데요, 얘가 a에서의 함수값이 b야. a에서의 함수값이 b야. 그럴 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 부분이요, a로 갈 때, a 플러스라고 하자. a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가 b가 되잖아. 그죠? 네. b보다 큰 값에서 b로 가까워지니까 얘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걸 극한값을 한번 더 구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a의 오른쪽으로 a로 갈 때 그래프는 b로 가는데 그 함수값이 b보다 작은 데서 b로 들어가잖아? 그럼 얘를요, b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극한값을 한 번 더 구해줘야 돼.
b 플러스의 극한값, b 마이너스의 극한값을 한 번 더 gx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어. 상수함수처럼 b로. 그럴 때는 그냥 gb라고. 상수함수처럼 생겼을 땐 이렇게 표시하고 이걸 구해줘야 돼요. 자, 이걸 아시고 거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 자, fx의 그래프. 거기 보면 그래프가 딱 복잡하게 생겼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인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의 g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0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워지는 점, 이 점의 y좌표는 0인 거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0 플러스라고 놓고 한 번 더 극한값을 구해줘야 된다고. 이 gx라는 함수의 0에서의 우극한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얘는 1 플러스로 간대. 그러면 1은 여기니까 1의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가까워지는 점은 2점. 2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렇게 플러스라고 놓고 이걸 극한값을 한번 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합성함수의 극한 구할 때. 근데요, 얘가 무슨 함수? 다항함수잖아. 그지?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과 같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0을 여기다 집어넣은 4,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은 9 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고요. 근데 gx가 다항함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갖고 또 따져줘야 되는 거였다. 알았지? 예, 그렇게 따져줘야 되는 문제였네요. 자, 하나만 더 보죠. 61번. 하나 더 보고 끝내자는 소리가 하나 더 보고 쉬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자, 61번 좀 보죠. 자, 올해 여러분이 보는 중요한 시험에서 이 문제를 안 만나면 선생님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근데 나 고등학교 때 장 지진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재우이 형, 장 지시는 게 뭐게? 오! 지지니까? 예. 장을 지진다는 건 이제 불로 지진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였어. 예? 장을 지지다라는 게. 그래서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라는 건 손가락을 불에 지질게라는 뜻이야. 61번 여러분 올해 시험에서 반드시 만납니다. 이거는요 거의 중간고사 출제율이 95% 정도 되는 것 같아. 올해 여기가 들어간 시험을 보면요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거의 100% 나온다고요. 예. 모의고사를 보는 고3 학생들 3월, 4월, 5월, 6월 중에 모의고사에 꼭 나옵니다. 예?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61번에 2 곱하기 리미트 x가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얘는 지금 합성함수가 주어진 거야. 뭐냐면 gt를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htt를
t-2분의 4t 플러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여기 구하라는 건 무한대로 갈 때 얘의 극한값을 이 안에서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f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합성함수의 극한이 주어진 거다. 야, 얘는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t 플러스 b 마이너스 3에서 그리면 되지? 그럼 얘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야? y는 t분의 마이너스 3을 평행 이동해서 그리면 되는 거지? y는 t분의 마이너스 3이 어떻게 생겼더라? t분의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생겼죠? 음수일 때는. 그다음에 얘를 평행 이동해서 그려야 되는데 그걸 굳이 그릴 필요 없이요. 지금 t가 무한대로 간대잖아. 그래서요. 자, 좀 이따 우리가 그렇게 볼 건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한없이 큰 숫자분의 3은 0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얘가 10, 100, 1000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0에 가까워지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죠. 예? 그래서 얘는요 0 마이너스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조금 작은 숫자가 돼.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고쳐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3은 0 마이너스니까 0보다 조금 작은 값이야. 거기다 얘를 더하면 1보다 좀 작은 값이야. 그래서 얘는요 1의 좌극한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야, 거기 그래프에서 1의 좌극한 구해봐. 1의 좌극한. 승준아, 1의 좌극한 얼마니? 2가 되겠지? 거기 그래프에서요. 예, 1의 좌극한은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2인 거야. 그 앞에 2가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송일의 스트리트. 자, 예. 그 다음에 얘는 또 모양이 달라요. 얘는 t-2가 4개가 들어가겠지 위에. 그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플러스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하면 4 더하기 t-2분의 9가 된 거야. 그러면 얘가 t가 무한대로 가면 굉장히 큰 수분의 9가 되면은요 얘는 0이 되는데 0보다 조금 큰 값이지. 얘는 양수니까. 아까 저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0 마이너스라고 한 거예요. 얘는 0 플러스가 돼서 얘는 4 플러스로 간다고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는요 4의 우극한을 구해야 되네. 네. 그럼 거기서 승현아 3페이지 61번에서 4의 우극한은 얼마니? 1. 예, 4의 우극한은 1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얘는 1이 돼서 4 빼기 1하면 얘는 답이 3이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이 나하고 수업했던 사람 선생님 이렇게 수업 못하지는 않는 거 알지? 예, 어제 좀 많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저녁부터 그래갖고 지금 아직도 좀 정신이 혼미하네. 예. 니들도 조느라고 몰랐구나. 내가 지금 수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예. 자, 여기까지 딱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거기 선생님 방금 푸는 문제.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날 테스트를 보면요. 애들이 반 이상이 틀리더라고요, 이 문제를. 물론 숫자를 바꿔서 내니까 또.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못 풀어요. 거기 보면, 50, 몇 번이야, 지금 이게? 61번. 2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때 빼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자, 얘는요. 얘를 요거가 하나 들어가고 마이너스 3 하면 똑같이. 그러세요? 그래서 얘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니까 0이 된다고요. 승현아,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0 마이너스. 얘가 음수면 0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1 플러스 0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거다. 1보다 작은 값에서 1에 가까이 간다고.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마이너스 2분의 4t 플러스 1. 얘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요 t-2가 여기에 4개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플러스 9하면 되거든 여기를. 그럼 얘가 이거는 4지. 그리고 t-2분의 9가 되는 거지. 야, t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9는 0이 된다고요. 인성아, 0 플러스야 0 마이너스야? 플러스. 얘는 0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는 4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2배 f 1 마이너스 빼기 f 4 플러스 요걸 그래프에서 읽어오시면 되겠다고. 야, 거기 그래프 보니까 1 마이너스가 얼마야? f 1 마이너스가 1의 좌극한 예린아 1의 좌극한 얼마? 61번 2가 되는 거지. 자, 4의 우극한 4의 우극한은 가영아? 4의 우극한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1에서 얘는 3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다고. 내일 이걸 숫자를 바꿔서 두 문제를 넣겠다고요? 이유는? 니네가 무조건 시험을 만난다고 그래. 예. 모의고사를 보든 학교 내신을 보든.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네 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 네 문제는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겁니다. 예. 얘는 fx라는 함수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는 함수도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fx하고 gx를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반드시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의 더한 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나누면 알파 나누기 베타가 그 극한값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베타가 0이 아닐 때라는 단서가 붙어요. 네 번째는.
그게 뭔 소리냐면 야 얘는 극한값이 3이고 얘가 2야.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의 극한값은 3 플러스 2. 뺀 거는 3 빼기 2. 곱한 건 3 곱하기 2. 나눈 건 3 나누기 2가 되거든? 근데 얘가 만약 극한값이 0이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0, 3 빼기 0, 3 곱하기 0, 3 나누기 0인데 3 나누기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얘는 0분의 3이니까 무한대라고 보기도 해요. 야, 좀 전에 무한대분의 숫자는 0이 된다고 그랬잖아. 0분의 c는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 무한대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야, 얘네들 다 극한값이 존재하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나눈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가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나누는 식의 극한값이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 이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은요. 자, 63번. 거기 63번에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 곱하기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3이야. 그런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곱하기 fx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얘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fx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 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정수야 얘는 극한값이 얼마라고 돼 있니?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무조건 존재하지. 다양한 함수니까. 그 극한값 어떻게 구하면 돼? 대입해서 마이너스 5라고 구하면 되는 거야. 야,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의 극한값은 얘네들의 극한값을 곱한 마이너스 15가 답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예, 별거 아닌 문제였죠. 자, 위로 올라가서 62번. 얘도 출제 확률 50% 이상. 이 출제 확률 50% 이상이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는 2야. 야, 이거 나온다고 맨날 저거 반드시 나와? 이거 나오라는 거 50% 이상이야? 근데 이걸 틀리고 온 애들은 꼭 또 있어. 속상해서 미쳐버려요. 자,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네들이 뺀 거에 극한값이 2래요. 예. 그러면 얘를요, 얘는 fx로 묶어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얘랑 얘 곱한 거의 극한값이 2래. 근데 fx는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가 될까? 희승아?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려면 3이 되면 안 되죠? 3 같은 게 되면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되거든. 마이너스 1이 돼도 안 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 무한대가 돼도 안 돼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거든. 얘는요 0에 가까워져야 2가 될 수 있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아야지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해.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곱해서 2가 되려면 얘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함수의 극한값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fx 분의 gx가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함수의 극한값은 1이 돼야 되는 거지. 얘는 극한값이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앤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아 배고파. 까먹고 밥을 안 먹었네.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2로 간대요. 그럼 얘를 fx로 묶어주면 1-fx분의 gx가 되잖아. 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둘이 곱해서 2가 되려면 얘는 극한값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극한값이 1이 돼야 되는 거다. 요런 두 식을 만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극한값이 1이군요 라는 식을 요 두 조건으로부터 뽑아오는 걸요. 이해하지 마요. 이해가 안 돼. 오늘은 외워. 그냥 내일 이해시켜줄게요. 예? 자, 거기 문제 보면 못 풀라고 돼 있어. 62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배 fx 마이너스 3배 gx 그래 fx 더하기 gx 이걸 구하래잖아. 얘는 위아래를 fx로 나눠요. 이거 fx로 나누면 1이고 얘는 fx로 나누면 fx분의 gx 얘는 fx로 나누면 2 얘는 fx로 나누면 fx분의 gx인데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의 극한값이 1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 2 빼기 3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피곤하지만 68번, 69번까지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68번 문제. 기억. 리미트 fx. 리미트 fx 곱하기 gx. 이 식의 극한값도 있고 이 식의 극한값도 있으면 이 식의 극한값도 있다.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야,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이 식에 나올까? 이 두 식을 더해 빼 곱해 나눠. 성원아, 얘네들이 더해야 얘가 나와, 곱해야 얘가 나와, 나눠야 얘가 나와. 나눠야죠. 야,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 나누기 이거 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왜냐하면 얘의 극한값이 0일지도 모르니까. 야, 나눠서 나눈 식의 극한값은요 얘가 0이 아닐 때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거기 문제에 그게 0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말은 없지. 존재한다고만 돼 있지. 그래서 기억은요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 니은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도 존재해요. 그러면 리미트 gx가 존재한다. 자,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으면 극한값이 있는 것들을 연산한 거에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나눌 때만 빼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얘가 나와? 얘네나 어떻게 해야 나와? 얘네들 더해야 얘가 나오니 곱해야 나오니 나눠야 나오니. 이거 나누기 이걸 해야 얘가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에 얘가 극한값이 있다 그랬지 0이 아니라는 말은 없잖아. 극한값이 있다고만 했죠. 그래서 얘가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틀리는 거야.
아 지금 이거 두 개 다 이게 틀리는 거 이거를 인지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리미트 gx가 존재하고 리미트 gx분의 fx도 존재해. 그럼 리미트 fx가 존재한대. 얘는 무조건 맞아. 왜? 둘 다 틀렸으니까. 야, 셋 다 틀린다고는 없지 얘들아. 그치? 예, 그게 아니라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나와? 하영아, 더해야 얘가 나와? 곱해야 얘가 나와? 나눠야 얘가 나와? 곱해야 얘가 나오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을 곱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0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디귿은 곱해서 만드니까. 예. 자, 밑에 있는 69번의 기억. 자, fx가 극한값이 없어. gx도 극한값이 없어. 그러면 둘이 더한 거는 극한값이 없어. 자, 얘는 발레를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자,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은요.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으면 둘이 더한 건 돼. 뺀 것도 돼. 곱한 것도 극한값이 있어. 나눈 것도 극한값이 있다잖아. 물론 0으로 나누는 건 제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fx하고 gx가 있는데 얘는 극한값이 있고 얘는 없어. 그럼 얘네 둘을 연산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값은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하나는 극한값이 있고 하나는 없잖아? 둘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다 없어. 그럼 얘는 몰라요. 극한값이 있는 경우가 무조건 생겨요. 둘 다 극한값이 없어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극한값이 있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야, 있고 있으면 있는 게 답이야. 근데 없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 있을 때도 있다고. 얘는 그렇게만 받아들여서요. 얘는 틀린 거예요. 얘가 극한값이 없고 얘가 극한값이 없으면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있다 그래도 틀리고 없다 그래도 틀려요. 모르는 거야. 예. 자, 니은은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있어. fx 빼기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있어. 그럼 fx의 극한값이 있다. 다시고 얘는 맞을까 틀릴까? 이거 둘이 어떻게 하면 얘가 나오니? 어떻게 알려줘? 더해 빼 곱해 나눠. 예.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오면서 2배 fx가 되는 거지. 그제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는 거를 더해서 만든 얘의 극한값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예,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디귿은요. fx의 극한값이 있어.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의 극한값도 있어. 그런데 f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gx의 극한값은 존재한대요. 야, 얘네 둘 갖고 어떻게 해야 얘가 나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근데 나누는 식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다. 알았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예, 마지막 리을. 자, 리을은요.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가 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하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얘가 더 크다 그럼 얘는요. 틀리는 문장이 됩니다. 선생님 큰 함수가 극한값이 더 크지 않나요?
재우야, 왜 틀렸어? 양수가 있어. 너희 작년에 들은 거 맞아? 헐, 다성아, 왜 틀렸어? 니네들이 끝나고 10분 동안 손 들고 있다가, 자, 등호가 빠져서 틀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루는 함수 중에 fx를 1-x분의 1, 얘는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얘가 크죠. x가 0보다 클 때는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얘가 더 크잖아. 그런데 얘의 극한값은 얘도 극한값이 무한대분의 1은 0, 무한대분의 1은 0이니까 얘도 1이 된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같아질 수도 있다고요. 어떤 함수가 더 큰데 무한대로 갈 때 목적지는 같을 수도 있다고. 극한값은 그냥 숫자로만 쓰니까. 그래서 여기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으면 맞아요. 얘가 더 크거나 같다. 근데 등호가 빠져 있어서 그게 틀린 겁니다. 예. 그래, 오늘 선생님이 좀 수업을 더럽게 못했네.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핑계를 댈게. 자. 그리고 내일은 여기까지만 테스트가 나올 겁니다. 집에 가서 잘 복습해 오고요. 예, 테스트 준비 잘 해오시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동영상 보고, 커버해와. 알았지? 예, 오늘 전원 다 온 거네. 그럼 와야 될 학생이.